민정수석실이 부활될 것이다. 네. 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힌트를 줬습니다. 이거는. 그 전부터 법률 수석실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예. 군부를 떼고 있었는데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은 대통령은 그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습니다. 이거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영상 보죠.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.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. 네, 폐지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는데. 네,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짚어보면 네. 민정, 공직기강, 법무, 반부패 요 네 가지가 큰 틀에서 있다고 하고 그 비서관들이 다 밑에 있는 거거든요. 네. 고위공직자가 오면 인사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직무관찰,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네.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불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 호가호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검찰, 경찰, 국정원, 국세청, 그다음 감사원까지 총괄하고 사정기관을 다 쥐고 있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에요. 정보가 상당하겠네요. 그럼요. 왜냐면 아침에 눈 뜨면 딱 이분들이 계속 정보 보고를 합니다.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잖아요. 전국에 있는 정보들이 정말 이 모세혈관처럼 뻗쳐 있기 때문에 정보관들이 이거 쭉쭉쭉 빨아 올리는 게 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기도 한데 예. 이제 그거를 사실 권력자 입장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. 이거 귀가 막히는 것 같고는 그렇죠. 이게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뭐였냐면 민정수석실을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감시하는 데 그동안 써오지 않았느냐. 부작용이 너무 컸다. 이게 권위주의 정부들이 해오던 일 아니냐.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그냥 일을 하겠다. 이렇게 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막 그 민심 정보랑 정책이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다.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다.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, 대통령이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우리 민정수석실을 다시 살릴 거야라는 걸 이제 애둘러서 동의를 구한 측면이라고 보는 거죠, 이렇게. 네. 그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반응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분위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? 아니 그냥 이제 같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정도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네. 뭐 하라 마라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것 같고요.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울 것 같긴 하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뭐 사정기관의 어떤 정보기관의 그런 걸 싹 다 쥐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어떤 정적에 대해서 수가 틀리면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좀 검찰에 찔러줘가지고 수사해봐 이렇게 우리 머릿속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. 네, 네,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또 믿을 만한 뭐 그런 정황도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딱 없앤다고 그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왔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비판도 좀 나오고 있죠. 근데 핵심 포인트는 네. 이거예요. 그 민정수석실을 살리는 건 오케이 음.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위기감이 있을 거고 정적들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민정수석실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친인척 관리인데 이 기능이 제대로 그럼 살아날 것이냐도 이슈예요. 그러니까 네. 김건희 여사라는 게 이제 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정권의 짐이자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요거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, 이 기능이 살아 있을 것이냐. 그렇다면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, 그다음 검경을 직접 이제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이쪽을 이제 파악하고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나 비판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걸 얼마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는지.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.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요 앞에 나왔었죠. 예. 근데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군에다가 직접 연락할 일이 없는데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민정수석실이 생기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더 이제 강해지는 거 아니냐?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?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에 이름도 고민정. 민정이네요. 죄송합니다. 그 못 벗어납니까 이거? 그대로 가시죠. 네. 네. 계속 진행하시죠. 김건희 여사를 그의 법적 소송이나 이런 이제 법률 이슈를 대비한 로펌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조국 대표는 검찰을 통제해야겠구나 이제 권력 누수가 일어나니까 아마 대통령이 검찰 통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싶다 이런 네. 이야기를
했습니다. 민정수석실 어떤 어두웠던 면을 강조해서 우려를 섞은 그런 정치권의 멘트도 나올 수밖에 없네요. 뭐 이름을 법무수석실로 한다, 뭐 그냥 민정수석실 그대로 간다,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민정수석실 이름 그대로 쓰는 걸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, 이건 좀 네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거의 좀 확실한 것 같아요, 근데 그죠? 부활하는 건. 네,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검사가 올 것이냐의 문제예요. 사실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검사가 했어요. 예. 아닌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, 근데 그 이 밑에 법률비서관, 공직기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검사일 확률이 높은데, 이 정부에서 또 다시 수석실을 신설한 다음에 또 검사를 또 데리고 검사가. 와? 그러면 정권에도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. 네. 근데 물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검사입니다. 그렇군요. 또 뭐 정권 보위용이냐, 김건희 여사 뭐 대비용 로펌 만드냐 등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요. 민정수석실 부활 좀 이것도 지켜보고 여러분들 뉴스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.